이런 뇌혈관계 질환, 심혈관계 질환은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과로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해서 인정을 받는 경우가 99%입니다.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과로사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러면 이 과로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께 스트레스가 없으세요?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? 라고 여쭈어보면 10이면 9은 다 힘들다고 하시죠. 이 과로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좀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정 기준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또 인정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나라에서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첫 번째 기준은 이 급성과로입니다. 급성과로라고 하는 거는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. 급격하게 뭔가 다른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사의 포중이 심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해서 같이 쇼크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24시간 안의 이벤트. 두 번째는 단기과로입니다. 이건 발병 전 일주일 보는 거예요. 일주일 동안 내가 평소에 하던 일보다 업무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죠. 한 30% 정도 증가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택배기사들. 명절을 앞둔 택배기사들이 일이 갑자기 늘어나죠.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30%를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근무 시간이 딱딱 나와줘가지고 30%를 계산해보면 나오지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은 그대로지만 업무량이 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케이스입니다. 마지막으로 만성과로예요. 우리 만성과로다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법이 생각하는 만성과로의 기준은 주 60시간입니다. 우리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연장시간이 12시간이면 52시간이거든요. 그러나 법에서는 산재법에서는 실무적으로는 그것보다 많이 하는 상황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.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사실 저희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잘못된 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. 심지어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시간이에요. 예. 물론 5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은 가중 요인이 있으면 또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좀 입법적으로 보완이 됐는데요. 예를 들면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다, 교대제, 이렇게 2교대, 3교대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내지는 휴일이 적은 업무,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나 육체적 강도가 높다, 시차가 큰 출장이다,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다.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 요인으로 적용이 되는데 사실은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해석의 영역이에요. 그래서 이걸 주장을 해도 좀 받아들여지는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.